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일단 우리는 한정된 뭐죠? 등비수열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뒤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급수라는 게 나올 텐데요. 그때도 등비수열과 관련된 급수가 따로 있어서 특히 극한 부분에서는 등비수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사의 노란색 것을 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일단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반항이 A의 R의 n-1이죠. 왜?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니까. 자, 그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A가 어떤 경우? 0인 경우랑 A가 뭐예요? 0이 아닌 경우죠. 자, A가 0이면 공비가 뭐든 간에 앞에 있는 A가 0이니까 뒤에가 뭐가 붙든 항상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계속 0이 되겠죠. 자, 근데 A가 0이 아니면 발사 0이 미친다 되는데 간단히 할게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A가 초항이 0이 아니면 그때는 결국 공비 R이 결정합니다. 됐습니까? 자, 초항이 0인 경우, 초항이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 나누네요. 자, 지금처럼 초항이 0이 아니면 공비가, 자, 보세요. 1보다 큰 경우, 1인 경우, 마이너스1과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더 추가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사실은 세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절대값이 1인 경우, 절대값 R이 뭐가 되는 거? 1보다 큰 경우. 여기서 R은 공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일단 문제를 쭉 보시면 공비가 3이, 자, 1보다 크다면 3으로 잡아볼까요? 그럼 3의 n승은 뭐예요? 무한대가 되겠죠. 점점 커지니까. 자, 만약에 R이 1이다.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R이 1이면, 자, 1의 n도 있지만, 자, 공비가 1이면 항상 뭐가 돼요? 항상 공비가 1이면 전체 값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때는 수렴하게 되겠죠. 자, 수렴이란 단어가 오면 좀 더 관심있게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뭐다? 수렴을 한다. 1은 아니에요. 항상 아래 n이 1이지만 만약에 초항이 1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렴한다는 걸 집중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자, 공비가 마이너스1과 1 사이면, 자, 아래 n이죠. 근데 0이면 0이겠지만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시면 공비가 0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1과 사이는 이렇게 1보다 작은 크기에 있는 값들이 나오면 이 값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분모가 엄청 커지고 분자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결국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죠. 자, 제가 뭐랬죠? 수렴하는 거에 관심을 갖자 그랬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요.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뭐하죠? 진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한다? 발사한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크기가 음수이면서도 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돼요?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벗어나겠죠. 크게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발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봤더니 수렴은 언제 하나 했더니 쭉 본 수렴 언제 하나 했더니 수렴은 지금 보니까 공비가 어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중요한 건 또 뭐죠? 1까지 포함을 하네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걸 꼭 별 표시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자, 등비수열 수렴할 조건은 일반항의 다음 같을 때 첫 번째 어떤 경우?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랑 첫 번째 항이 0이 아닌 경우. 첫 번째 항이 0이면 뭐라고요? 무조건 수렴해요. 첫 번째 항이 아니면 뭐에 따라서 수렴한다? 공비에 따라 수렴하는데 그 공비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거나 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면 공비에 따라서 수렴 조건이 결정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제가 등비수열에 극한의 계산을 할 텐데요. 지금 저 등비수열일 때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짱의 법칙인데요. 자, 일단 먼저 일반적인 풀이는요. 지금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자, 근데 밑의 절대값이 지금 밑이 뭔가 했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건 3이네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3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n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3n분의 2의 n이 되고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3이 되겠죠. 근데 알다시피 보면은 분모가 크고 분자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가 될까? 이거는요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n과 마이너스 4n이라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고요? 상대적으로 절대가 큰 걸 묶어보자 그랬죠. 그러면은 앞으로 4n을 묶죠. 그러면은 4분의 3의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어디로 갑니까? 분모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계산 알려드릴게요. 자, n이 1, 2, 3, 4 이렇게 커져요. 짱의 법칙입니다. 2의 n승은 2, 그 다음에 4, 그다음 얼마가 돼요? 8, 16이 되겠죠. 자, 3의 n승이에요. 1 넣으면 얼마죠? 3, 2 넣으면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81이 되네요. 자, 그럼 3에서 0을 빼볼까요? 빼면 얼마죠? 1이네요. 빼면 5가 되고, 빼면 얼마요? 19가 되고, 빼면 얼마입니까? 65가 되죠. 자, 물론 이거는 계속 커지고, 이것도 계속 커지고, 계속 커지는데요. 우리가 불과 처음에는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불과 하나, 둘, 셋, 네 같은 얼마가 차이 났어요? 65가 차이 나요. 그러면 무한대로 커지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할까요? 원래대로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2n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3n에 비해서 2n도 만만치 않게 큰 거지만 상대적으로 3n보다 2n 어때요? 겁나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 할 때 3n이라고 하나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밑이 3n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n이죠. 존재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분모는 뭐가 남는다? 3n만 남는다. 분자는 뭐가 남는다? 3n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앞에 3이 곱해지겠네. 같으니까 지우면 답은 얼마? 3. 그래서 여기 있는 값과 같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극한에서 지수 형태, 등비수열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미치에 따라서 따져보시는데요. 미치 클수록 당연히 전체 값이 커진다고 판단하시면 상대의 작은 것들을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Rn을 포함하는 극한이죠. 자, Rn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 R이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R은 뭐죠? 여기서 보시면 등비수열의 공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수라면 지수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어떻게?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가 될까요? R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일 거고, 이거는 R은 1보다는 크고, R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R만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나타내려면 절대값 R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니까 R은 1이거나 R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왔다 갔다 진동할 거기 때문에 고려해주지 않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R의 n이 0이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왜?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게 0 되니까 1이 되는 거고요. 자, R이 1이면 1의 n승 해봐요. 항상 뭐죠?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2분의 1 된 거고요. 자,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절대값 R은 n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자, 볼까요? 분모는 여기 있네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1이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값을 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접근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범위를 나눈 기준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를 기준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쪽에 나와 있는 개념 콕콕은 한번 꼭 보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